자,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메모리 할당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속 할당이라는 방법과 비연속 할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메모리를 할당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메모리 할당 방법으로서 가상 메모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각각의 시스템들은 굉장히 제한된 크기의 주기억 장치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제한되어진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병행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연속 할당이 됐던 비연속 할당이 되어졌던 공통적인 방법은 현재 수행되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온전한 내용들은 반드시 물리적인 메모리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연속 할당 기법에서는 그 프로세스의 내용이 반드시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비연속 할당 방법인 페이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용이 페이지별로 나누어서 비연속적인 공간에 할당되어질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용이 세그먼트별로 나누어서 역시 비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페이징도 세그멘테이션도 결국은 한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모든 조각들이 메모리에 온전히 탑재되어 있어야지만 수행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 내용을 메모리에 적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또 손쉬운 그런 방법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언제나처럼 나의 주기억 장치가 현재 시스템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수용하기에 충분치가 않다라고 한다면 다이나믹 로딩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동적 적재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만 우선적으로 메모리에 탑재를 해놓고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신의 프로세스의 일부 내용을 교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일부 부분을 교체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운영체제 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를 작성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좀 복잡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메모리에 적재를 하던, 혹은 동적 적재를 이용을 해서 일부를 교체해서 사용을 하던,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은 현재 프로세스의 크기가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로 다소 제한되어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설치 가능한 물리 메모리들에 대한 한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CPU의 주소 버스의 크기에 좌우되어질 것이에요.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가 몇 비트냐에 따라서 CPU가 메모리를 어드레싱하고자 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32비트 CPU다라고 한다면 32개의 어드레스 버스 라인을 갖고 있음으로써 2의 32승 바이트만큼의 물리적인 메모리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64비트의 CPU다라고 한다면 2의 64승 바이트만큼 접근을 하게 될 것이에요. 32비트 시스템에 비해서 64비트 시스템인 경우에는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하는데, 실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의 물리 메모리는 약 8기가에서 한 32GB 정도에 장착되어지는 것이 비용적인 한계나 혹은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대략 8기가에서 32GB 정도의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한된 크기의 물리적인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져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큰 크기의 프로세스는 실행될 수 없다라는 제약이 따를 것이에요. 아주 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전체의 내용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탑재되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더불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취하고 있는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소위 동시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들의 크기의 총합은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클 수 없다라는 제약도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수행되고자 하는 각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CPU를 할당받는 순간에 러닝 상태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소위 실행되어져서 레디 상태나 웨이트 상태에서 CPU 할당을 대기하는 상황일지라도 메모리에 탑재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어야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질 때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항상 메모리에 탑재되어져야 하는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메인 함수의 시작서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프로그램 코드들이 수행되어지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메인 함수의 전반부 부분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는 중반부나 후반부의 코드는 굳이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되어지는 방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항상 다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입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입력 기능이나 편집 기능들을 사용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세부적인 기능들을 매번 모두 다 사용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일부 기능들, 특히 어떤 특정 오류 상황에서만 처리되어지는 코드들이나 혹은 아주 특별한 기능들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의 경우 좀처럼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또 어떤 경우에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할당되어진 배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열의 일부분은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할당은 되었으나 사용되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고자 했을 때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코드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 그리고 힙 영역이나 스택 영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항상 물리적인 메모리에 할당해 놓도록 하는 방법 대신에 현재 당장 CPU에 의해 처리되어질 부분들은 주격 장치인 메인 메모리에 남겨두되 현재 당장 수행되어지지 않을 부분들은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해 줌으로써 하나의 프로세스의 내용을 물리적인 메모리와 보조 저장 장치에 나누어 저장하는 방법을 취해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밀히 따져서 현재 시스템에서의 주기억 장치는 물리적인 메모리에 국한되어지지만 마치 보조 저장 장치의 일부 부분을 물리적인 메모리의 확장 영역처럼 취급을 해가면서 처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기 위해 실제 현재 시스템에 장착되어진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아주 큰 영역인 보조 저장 장치를 통해서 아주 큰 메모리, 이론적으로 본다면 무한의 메모리가 장착되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현재 주기억 장치인 물리적인 메모리에 당장 필요한 내용들만 저장을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보조 저장 장치에 이동해서 저장을 해두되 추후 CPU에 의해 직접 접근이 필요한 순간에 다시 보조 저장 장치로부터 물리적인 메모리로 가져와서 실행을 해줄 수 있는 스와핑 기법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스와핑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의 내용을 물리적인 메모리에서 보조 저장 장치로 통째로 빼내는 그런 기법이기는 하는데 전체 프로세스의 내용이 아니라 특정 프로세스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 일부분만 빼내서 스와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CPU는 물리적인 메모리와만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을 뿐 보조 저장 장치는 너무 느린 장치이고 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장치이다 보니까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지는 내용을 물리적인 메모리처럼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보조 저장 장치의 내용을 필요할 때 물리적인 메모리로 가져와서 실행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메모리의 크기의 제약으로 인한 부분들을 완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메모리 영역을 소위 보조 저장 장치까지 연장해 줌으로써
이론적으로 가상적이지만 무한의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는 시스템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메모리 관리 기법을 가상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기억 장치로서의 메모리를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와 같지는 않지만 가상적으로 메모리의 공간을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인 것이겠죠. 이 처리를 위해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보조 저장 장치에 swap이라는 영역을 확보해 두고 현재 프로세스가 실행되어질 때 당장의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물리적인 메모리에 할당을 해놓고 사용을 하다가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의 영역이 부족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메모리에 할당받고 있는 내용 중 일부 내용들을 보조기억 장치의 swap 영역으로 옮겨줌으로써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의 빈 영역들을 확보해 놓을 수 있고 그 확보되어진 영역을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즉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CPU 이용률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시스템의 처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현재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swap 영역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swap out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swap 영역에 저장되어져 있는 내용을 다시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는 행위를 swap in 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 앞서서 봤던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하되 앞에 요구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요구 페이징 혹은 요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들이 제공되어짐으로써 페이지별로 혹은 세그먼트별로 나누어서 처리하되 무조건 프로세스가 수행되었을 때 그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페이지 혹은 모든 세그먼트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때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현재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져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었을 때 각각의 프로세스 형태를 통해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펼쳐놔지게 되어지는데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한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물리적인 메모리의 연속적인 공간 혹은 비연속적인 공간에 나누어서 탑재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었었죠. A, B, C라는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A, B, C라는 세 개의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메모리 어딘가에는 할당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선 논의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항상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에서 현재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물리적인 메모리에 할당을 해놓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예 메모리로 가져오지 않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떤 특정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필요가 있을 때, 요청이 있을 때 가져오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물리적인 메모리가 꽉 차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겠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요청들이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의 다른 내용들을 다시 물리적인 메모리로 가져와야 하는 시점이 필요하나 가용 메모리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재 할당되어지는 내용 중에서 역시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많은 프로세스들의 모든 부분들이 항상 다 CPU에 의해 처리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되어지지 않는 프로세스들의 특정 부분들을 현재 디스크의 수압 영역으로 내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메모리의 가용 공간들을 비워낼 수 있고 그 비워진 부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들을 가져오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한 번도 메모리로 가져오지 않은 부분은 해당하는 실행 파일로부터 가져올 수 있겠고 이전에 한번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이후 수압 영역으로 수압 아웃되어지는 내용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시 디스크로 가져옴으로써 현재 메모리에 수행되어지는 내용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프로세스의 작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하드디스크의 일부 부분을 사용을 해줌으로써 CPU가 물리적인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의 수압 영역들을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수압 영역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진 역시 일종의 창고 역할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만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내용이다 라고 해서 물리적인 메모리에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수행되어질 필요가 없는 부분을 창고의 특정 부분에다가 임시로 갖다 놓는 그런 부분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펼쳐져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을 다시 가져와 줌으로써 기존의 내용들을 그대로 재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온전한 내용들을 메모리에 다 적재하는 것 대신에 특정 프로세스의 특정 부분들,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일단 프로세스의 크기가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에 제약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해 봤듯이 현재 내 시스템은 64비트 CPU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2의 24승 테라바이트의 주기억 장치를 장착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컴퓨터에는 주기억 장치로 뭐 8GB 혹은 16GB 정도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메모리만 탑재되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큰 덩어리의 프로그램을 수행시킨다라고 했을 때 내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주소 공간이 8GB, 16GB로 제한되어질 필요 없이 뭐 한 프로세스의 크기가 됐던 혹은 동시에 수행되어진 프로세스들의 총합이 됐던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의 크기에 제약되어질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일부만 탑재하면 되니까. 물론 앞에서 다뤘던 그런 동적 적재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처리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뭐 메모리 관리라든가 현재 내가 수행 중인 특정한 부분들에 대한 교체 처리 작업 같은 경우들을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분만 메모리에 탑재해 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늘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동시에 더 많은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총 처리 시간이나 응답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CPU의 이용률과 처리량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용어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PU 이용률이라는 것은 CPU가 얼마나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용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스루풋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완료되어진 프로세스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 역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완료되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니까 스루풋도 높을수록 좋은 것일 거예요. 총처리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뭐 중간에 실제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나 혹은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하기 위한 시간 혹은 컨텍 스위칭 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다 합친 시간일 거예요. 실제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져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총 처리 시간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에요. 뭐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요청을 보낸 이후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출력이 아니라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리키면서 역시 응답 시간이 빠를수록 좀 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총 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응답 시간 역시 짧을수록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전체 부분들을 메모리에 다 적재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프로세스가 100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방법은 100개의 페이지를 다 메모리에 할당받아서 적재해 놓고 나서야 실행이 되어졌지만 현재 당장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100개의 페이지 중에 뭐 약 한 20% 정도 되는 20개의 페이지 정도만 탑재가 되어지면 당장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20개 페이지만 적재해 놓고 바로 실행에 돌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디스크로부터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미지를 읽어다가
메모리의 빈 프레임을 할당받아서 메모리에다가 할당해주고 뭐 페이지 테이블들 갱신해주고 뭐 이런 처리를 100개 페이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경우와 20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경우 아무래도 더 적게 처리할수록 더 빠르게 처리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다가 주기억장치의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 할당되어진 프로세스가 당장 사용자에 의해서 처리될 내용이 없는 경우에 스왑 영역으로 스와핑 되어질 수 있는데 역시 한 프로세스에 대한 100개 페이지를 다 스왑 아웃 시키도록 하는 것이나 혹은 스왑 인 시키도록 하는 것 대신에 현재 그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부의 페이지만을 스와핑 해주면 되기 때문에 스와핑하기 위한 입출력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세스의 내용이 아니라 일부만 탑재할 수 있도록 해줌에 따라 우리는 좀 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장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상 메모리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기본적으로 페이지나 세그멘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비연속 할당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현재 프로세스 간의 메모리 공유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이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페이지 테이블이나 세그먼트 테이블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논리적인 주소 공간에 해당하는 프레임이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들을 매핑해주면 되다 보니까 하나의 논리적인 프레임들을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에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할당되어질 메모리의 양이라든가 또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져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에요. 나한테는 이론적으로 무한의 메모리가 있는 것이니까 필요한 어떠한 양의 메모리도 얼마든지 할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 다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높은 접근율과 비트당 낮은 저장 비용을 위해서 더 많은 메모리들을 탑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더 큰 메모리를 가진 시스템처럼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현대식 컴퓨터에서는 적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상 메모리와 관련되어지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처럼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메모리에 다 탑재하는 경우와 달리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의 일부 내용만 메모리에 탑재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실제 메모리에 탑재되어졌는지 또 어떤 내용은 아직 메모리에 탑재되어지지 않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은 어떻게 구성해 줘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특히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현재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 그 경우를 우리는 페이지 폴트, 페이지 부재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는지 또 하나의 프로세스에 어떤 페이지를 물리 메모리에 두고 또 어떤 페이지는 보조기억 장치에 둘 것인지 더불어서 현재 시스템의 보조기억 장치의 수압 영역의 크기는 얼마나 할당하는 것이 적절할지 또 물리적인 메모리의 프레임 개수는 제한적이므로 각 프로세스별로 프레임을 얼마씩 할당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물리적인 메모리와 디스크 수압 영역 사이의 입출력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지와 관계되어지는 스트레칭 문제나 또 프로세스당 몇 개의 프레임을 할당한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하기 위한 작업지 파악에 대한 개념들 또 디스크로부터 한 페이지를 읽어오려고 하는데 가용 프레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프레임을 비워야 하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과 하나의 프로세스를 생성하고자 했을 때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 강의에서 이런 관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장착되어진 물리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가상 메모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그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전체 페이지를 모두 메모리에 탑재하는 대신에 당장 실행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탑재해 놓고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가상 메모리에 대한 구현 방법으로서 요구 페이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